안녕하십니까, 사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컨텐츠 포지셔닝의 3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혹은 하고 있는데 이게 방향이 잘 안 잡히는데, 기조가 잘 안 잡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흔히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포지셔닝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수요가 쫙 깔려 있는데 이것을 공급하는 데가 여기저기 저기 있으니 어디가 비어 있는데 그 빈 데를 잘 찾아서 나는 이거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이 포지셔닝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아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 뭐 잘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널려 있는데, 온 사방에 잘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뜨개질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니 뜨개질의 명장, 뜨개질의 프로들, 뜨개질의 또 명수 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도대체 내가 뜨개질에 대해서 뭘 해? 내가 기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있어요. 저희 지인 중에 거의 신급으로 기타를 잘 쳐. 근데 그래도 겁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세상에 기타 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를 무슨 컨텐츠를 올려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 다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뭐든지 간에 내가 올리는 컨텐츠를 과연 사람들이 그러니까 컨텐츠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컨텐츠를 올리기 전에는 다 단순하게 실력밖에 생각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제 지인 중에 영어 강사를 한동안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일 잠깐 하다가 다시 영어 강사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 뭐냐면은 내가 뭐 그렇게 영어를 막 완전 전문적으로 잘 하고 막 샬라샬라 통역을 막 하고 막 이 수준이 아니지만 나는 학생들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영어 강사를 해야 될까가 굉장히 고민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건 유튜브 얘기는 아닌데 들어보세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모두 다 완벽한 전문가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완벽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수준의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학생이 있고 사실상 왕초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저 수준 높은 동시통역사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왕초보들은 조금 전에 왕초보를 통과한 선배 같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와닿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크몽에 가라고 그랬어요. 숨고나 크몽 이런 데 가서 이러면 아시죠? 프리랜서들 있는 곳이죠.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나 이거 팔래요. 그러고 올리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크몽에 들어가서 왕초보 제로 상태의 사람을 일단 입이 열리는 기초 상태, 기초를 기본 정도까지 올리는 거를 내가 잘합니다. 옆집 형처럼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한 3, 40개가 들어왔대. 해달라고. 근데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봐, 들어오지 내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유튜브를 내 실력 가지고 될까? 내 수상스키 실력 가지고 될까? 내 옷 만드는 실력 가지고 될까? 내 목공 실력 가지고 될까?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당신의 레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일단 이게 첫 번째 축입니다. 실력의 축, 권위의 축이라고 그러는데 그 권위의 축이 첫 번째예요. 법률을 가르친다 그러면요. 대법관님 나와가지고서 그냥 옛날에 자기가 했던 거 주절 지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건 누가 들으면 좋아하냐면요. 변호사님들이 잘 들어요. 그거를. 왜냐면 워낙 주지승이야.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연부를 해석할 사람들은 전문가들밖에 없어요. 그건 전문가가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문가이신 분들은 의뢰인 이런 거 찾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유능한 변호사 없나 이렇게 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중상급 정도 변호사님들의 컨텐츠가 먹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법률 있잖아요. 생활법률.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분쟁이 나면은 이때는 일단은 경찰서를 찾아가시고 뭐 이렇게 이런 생활법률은요. 저 수준 높은 분들 말고 설명을 그냥 잘하는 변호사분들이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재적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자, 나는 낚시에 대한 걸 올리고 싶다. 그러면 낚시에 대한 거를 찾아. 그 다음 낚시가 너무 넓어, 너무 많아. 그러면 나는 민물 낚시에 대한 걸 찾아. 민물 낚시에 대한 게 많으면 한탄강 낚시에 대한 것만 찾아. 그럼 확 좁아지죠? 한탄강 낚시도 많아.
그러면 한탄강 상류 낚시를 찾아. 근데 한탄강 상류 낚시도 너무 많으면 한탄강 빠가사리 낚시만 찾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최상급이고 최고 전문가고 누가 그냥 중간 정도고 그냥 누가 나대는 초딩 초보 정도인지를 이게 그래프에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한탄강인데 내가 잘 가는 그 지점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초보가 할 만한 한탄강 낚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니치마켓 찾는 방법이거든요. 카테고리 좁혀. 아니 그래가지고 그 언제 100만을 왜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돼,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포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나노마켓이라고 그러고 세포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하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나만의 깊은 산속 우물을 가지고 하다가 그게 터지는 시대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대중이 다 와서 좋아할 것 같은 거 만들면 필패. 그게 아니라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거 하면은 그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Y축에서 이건 수준축이에요. 수준이 빈대를 조사를 해야 돼요. 뭐 내가 하는 게 될까? 이거 아니고 조사를 해야 돼. 수준이 맞는 데를 찾아. 그게 동그라미. 그다음 했는데 내가 하려는 거가 너무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 수준이 껴들어갈 데가 없어. 이거는 왕초보, 황제초보, 왕초보, 초중, 중중 올라가면서 다 있어. 영어 같은 게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어디 끼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X축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축이에요. 재밌다 축이에요. 재밌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미라고 하는 거의 근본적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의외의 행동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막 이러면서 영어를 가르치지. 이러든지 아니면 막 쌍욕을 한다든지 무슨 뭐 스플래시 그러면 물을 한 바가지 팍 끼얹으면서 한다든지 영어 하다 말고 갑자기 물을 들이 이건 의외성에 의한 재미. 일반적으로 말하는 엔터죠. 두 번째 재미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 그게 재미예요. 어쩌면 더 중요하죠. 근데 둘 다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밸류에서 자 보세요. 수준의 축이 있잖아요. 여기서 못 찾겠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X축, Y축으로 평면으로 벌린 다음에 X축에서 빈대를 찾는 거예요. 이런 거죠. 왕초보. 그러니까 왕초보 너무 많아. 근데 왕초보 재밌는 강사, 조금 재밌는 강사, 중간 재밌는 강사, 완전 기행을 일삼는 강사까지 쫙 늘어서 너무 많아. 그러면 왕초보하고 중 정도 되는 데서 그런 사람 있는가? 쫙 봤더니 거기도 막 너무 많아. 그래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기는 진지한 얘기만 많고 여기는 좀 까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아까 Y축으로 수준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수준을 잡았는데 X축으로 이 엔터테인먼트의 정도의 빈대를 찾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게 다 차 있잖아요. 근데 다 차 있지 않아요. 아직.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영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영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많이들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가 굉장히 희귀한 거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피규어를 수리하는 법 아니면 피규어 색칠이라고 칩시다. 피규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Y축으로 잘한다 수준에서 동그라미가 안 나오면 빈대가 안 나오면 재미있다 이상하다 수준 이상하다 쪽으로 동그라미를 찾아야 돼. 이쪽으로 어딘가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걸 찾는 거죠. 자 이걸로 끝나냐? 아니요. 이렇게 하면 X축, Y축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실 그 핫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 있잖아요. 레드오션 장르에 들어가면 X축, Y축이 다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영어라든지 뭐 아니면 운동계통이라든지 뭐 이런 저 키워드가 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자동차, 뭐 운전 뭐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는 키워드에서는 X축, Y축이 전부 다 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권위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난 뭘 해야 되지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체적으로 Z축, Z축이에요. 시간축이에요. X축, Y축은 이거는 공간에 관한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근데 Z는 축이 이렇게 가로지르는 축이 이거는 시간축이거든요. 시간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예요. 시의 적절성, 시의 근접성.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시의적절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동진 같은 영화 전문가가 아니야. 평론가가 아니야.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는 수준은 안 돼. 그다음 나는 영화에 관해서 그렇게 막 편집해서 재밌는 것만 편집해가지고 막 재밌게 읽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게 시의 적절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 그러면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도 없고 아카데미 시상식을 재밌게 전달할 그 능력도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시장에 가서 제일 새벽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선을 낚아채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를 탁 낚아채서 가지고 오는 거. 이건 사실 부지런한 거거든. 그러니까 시의 적절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화제가 된다 싶은 거를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콘텐츠가 X축, Y축으로 다 찼어. 방방방방방방 쫙 완전히 꽉 찼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난 제일 빠르겠다. 제일 빨리 하겠다. 이게 시의 적절성이라는 Z축일 수 있는 거죠. 나는 시의 적절성도 경쟁자가 많아서 못하겠다 아니면 게을러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남아있는데 이 지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세포 마켓으로 나만의 마켓을 나만의 포지셔닝 유튜브에서도 나만의 포지셔닝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의 근접성을 잡는 거예요. 시 적절성하고 좀 다른데 뭐냐면 시 근접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학교에 입시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입시 전문가가 아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다. 그래서 고3들 가서 얘기를 들어라 했을 때 집중도 하고 학교에 우리 학교 선배 중에 작년에 학교 잘 가서 입시에 성공한 선배가 온댄다. 그래서 1년 선배가 와서 내가 작년 이맘때 어땠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같으면 뭐에 더 혹 끌릴 것 같으세요? 전문성이 아니라 시의 근접성이에요. 최근에 나하고 똑같은 걸 겪은 사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내가 영어는 중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시의 근접성이에요. 왜? 내가 입튼 지가 얼마 안 됐다. 그 사람이 제일 잘 가르쳐. 왕초보는. 최근에 겪은 사람. 시의 근접성을 이용한 그 제일 빵빵 터지는 컨텐츠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 언박싱이에요. 언박싱.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에어팟을 내가 사고 싶어 하는데 이거 정말 어떨까 그러는데 이거를 언박싱을 하는 거지. 시의가 근접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얼마 전에 겪은 사람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바둑이다 그러면 내가 나는 바둑이 뭐 그냥 한 3급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8급에서 3급까지 올라온 사연 그럼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봅니다. 반드시 봐. 그 수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아니라도 그거는 얼마든지 유튜브의 포지셔닝은 열려 있다. 당신의 자리는 있다. 어떻게 할 때? Y축 수준 찾아보고 X축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재미 정도 찾아보고 빈대 없으면 시간축 Z축 Z축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해도 안 나오면 다른 분야를 찾아야 돼요. 딴 분야로 가셔야 됩니다. 자, XYZ 3축 포지셔닝 기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